봐도 전립선 비대증이 시작돼서 벌써 이렇게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소변이 나오긴 나오는데 뭐 중간에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좀 있거든요. 비뇨질환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비정상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변 보기 불편한 증상 중에서도 소변이 좀 가늘게 나오는 증상에 대해서 어떤 질환이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요도 협착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도 협착은 정말 말 그대로 요도 협착, 요도가 협착에 대해서 소변이 가늘게 나오는 질환인데요. 간단하게 요도 협착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말씀하셨듯이 요도 협착은 이제 소변 나오는 길인 요도 쪽에 이제 어느 부위에서든 요도가 좁아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제 요도 끝 쪽인 요도구에서부터 막양부 요도, 구부 요도까지 해서 이제 소변 나오는 길이 좁아지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요도는 남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남자, 여자 똑같이 다 있는데 그래도 이 요도 협착이라는 질환 자체가 남자가 더 잘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보다 남성에서 주로 더 잘 생기는데요. 이제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원인은 염증성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외상에 의해서 요도 협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성 질환에서는 임균성 요도염이나 이런 요도염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셨을 때 이제 그런 요도 협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외상성 원인도 이제 골반 골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환자분들이 다른 질환 때문에 소변줄이라고 하는데 그런 카테터를 삽입한 후에 간혹 이제 요도 협착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통계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15에서 40% 정도까지도 된다고 하고요. 네, 보통 이제 소변이 가늘어지는 증상으로 오시게 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가장 많이 알려진 질환이 전립선 비대증이기 때문에 소변이 불편하시면 보통 전립선 비대증을 생각하고 오시는데 요도 협착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진료 보다 보면은 요도 협착 같아요 하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고 대부분 검사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요도 협착이 생겨서 소변이 가늘어지는 게 하루 이틀 몇 시간 만에 갑자기 확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증상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은 인터넷을 찾아보실 수도 있고 찾아보다 보면은 소변 보기 불편한 증상 중에 관련 있는 가장 많이 나오는 질환이 전립선 비대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30대, 40대 젊은 분인데도 봐도 전립선 비대증이 시작돼서 벌써 이렇게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소변이 단순히 가늘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변이 나오긴 나오는데 중간에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증상처럼 소변이 좀 가늘고 불편할 때 비뇨기과 병원을 갔으면 당연히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정확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비뇨기과가 아닌 그냥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가 저희가 흔히 전립선 비대증 때 쓰는 약, 알파 차단제 같은 약을 복용하시다가 오는 경우는 종종 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도 협착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소변이 가는 증상이 주가 되다 보니까 전립선 비대증으로 흔히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요도라는 게 말하자면 그 수도꼭지에서 호수가 달린 부위에 그 호수를 얘기할 수 있는데 호수를 이렇게 잡으면은 그게 물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변이 분산된다든가 아니면 소변이 갈라진다든가 이런 것들도 요도 협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되고 또 이제 지난번 비정상 토크 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 소변 보고 나서 속옷을 올렸는데 몇 방울 흐르는 배뇨 후 요 점적 증상도 요도 협착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 볼 때라든지 아니면 평소에도 요도 쪽에 어딘가가 통증이 계속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이제 검사를 해보면 실제 요도 협착인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요도 협착에 요도염이 동반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도 협착은 결국엔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변 속도를 체크하는 요속 검사라는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똑같이 이제 소변 줄기가 약하더라도 요도 협착이 있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또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요도 협착이 의심이 됐을 때 정확하게 요도 협착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부위를 봐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요도에다가 조영제를 주입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조영제가 들어가는 길에 혹시 뭐 좁아진 부위가 있는지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영상적인 검사 외에 직접 요도에 들어가서 보는 경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위내시경이나 대상내시경으로 보듯이 요도 쪽은 방광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협착의 정도라든지 길이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요도 협착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내시경이 정말 중요한 검사인데요. 이제 수술 전에 뭐 이 요도 협착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요도 협착의 부위라든가 또 협착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서 이제 협착 수술 방법도 결정할 수 있고, 뭐 전립선 비대증이라든가 또 방광 경부 협착, 그리고 방광 쪽 질환이 있는지 추가적인 질환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비정상 토크,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